안양에서 이름난 늙은 대감 김판서가 70의 나이에 젊은 첩을 들였으나 밤마다 기력이 딸려 고민하다가 용하다는 명의를 은밀히 사랑채로 불러들였다. 이복의 의원, 내 나이 칠순이라도 마음은 청춘인데 젖은 집단처럼 축축 늘어져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니 참으로 원통하네. 자네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화타의 재림이라 들었으니 내 다시금 20살 청년처럼 빳빳해지는 비방을 좀 내어주게나. 대감마님, 사람의 정기란 한정되어 있고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 없는 법이나 제게 내려오는 비전에 침술과 탕약을 쓰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오나 먼저 대감마님의 맥을 짚어 원기가 어디서 막혔는지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니 저 앞에 누워 편안히 계시지요. 오, 역시 명의는 다르구먼. 내 자네만 믿겠네. 이 쭈글쭈글한 게 다시 고개를 쳐들 수만 있다면 내 집 문전옥답이라도 떼어줄 용의가 있으니 부디 정성을 다해 살펴보게. 그런데 진맥을 손목이 아니라 그곳에 직접 하는 것인가? 예, 대감마님. 이를 촉진이라 하여 환부에 직접 손을 대어 기의 흐름을 잃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가느다란 은침으로 혈자리를 자극할 터이니 조금 따끔하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각이 좀 돌아오시는지요? 자네 손길이 닿으니 뭔가 묵직한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허나 아직은 미미하네. 제발 좀 확실하게 해보게. 그렇다면 대감마님, 제가 기를 불어넣는 추나 요법을 써보겠습니다. 잠시 후 자, 이제 보십시오. 제 손길 몇 번에 웅장하게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천하를 호려하던 장군 같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 평생 이런 강직함은 처음 보네. 자네 정말 신이로구먼. 당장이라도 안채로 달려가 유광이라도 깰 기세야. 헌데 의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네. 기세가 등등해진 건 좋은데 어찌하여 내 것이 낯설어 보이는 것인가? 대감마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대감마님의 양기는 이미 쇠하여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여 제가 대감마님의 기분을 잠시라도 좋게 해드리고자 제 튼실한 똘똘이를 손에 쥐어드린 것이니 그 촉감만이라도 즐기시지요. 뭐라고? 이놈이 감히 내 수염을 뽑으려 드는구나. 내 것이 아니라 내 놈의 고기 방망이를 내 손에? 에라 이 고얀 놈. 내 놈의 주리를. 대감마님, 놓여 마십시오. 어차피 한 채 작은마님께서도 저를 찾으신 지가 이미 반년이 넘었습니다. 작은마님께서는 몸소 체험하고 계시니 이 집안의 양기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 셈 아닙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독수공방하던 젊은 과부가 어느 날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늙은 여종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간밤에 기이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옥분아, 내 지난밤에 참으로 망측하고도 기이한 꿈을 꾸었구나. 꿈속에서 내가 저작거리를 거니는데 그 시장통에는 비단이나 쌀을 파는 게 아니라 세상 산의 소중이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지 뭐냐. 아이고 아기씨, 밤새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런 멍사를 다 꾸셨습니까요? 그래, 그 시장에는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던가요? 구경이나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지요. 글쎄, 들어보거라. 가게마다 좌판에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어떤 것은 다듬이 방망이처럼 굵고 튼실하고 어떤 것은 풋고추처럼 맵시 있게 빠졌더구나. 그 중에 가장 크고 실한 놈은 값이 1000냥이라 적혀 있고 중간쯤 되는 놈은 500냥이라 적혀 있더구나. 어머나 세상에! 1000냥이라니 집 한 채 값이 아닙니까? 역시 좋은 물건은 값을 치러야 하는 법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기씨는 어떤 놈을 고르셨습니까?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구경만 실컷 했지 무엇이냐. 헌데 그 옆 좌판을 보니 지프로 엮은 바구니에 시들시들하고 쭈글쭈글한 것들이 한가득 담겨 있는데
주인장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져가시오, 공짜요 하며 떠넘기듯 주고 있더란 말이다. 쯧쯧, 아무리 공짜라도 그런 볼품없는 것을 누가 가져간답니까? 제 아무리 물건이 귀해도 쓸모가 있어야지요. 헌데 아기씨, 혹시 그 공짜 바구니 속에 낯익은 물건은 없던가요? 그래,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물건이 하나 섞여 있더구나. 자세히 보니 죽은 내 서방님이 살아서 달고 다니던 것 아니겠느냐? 색깔이며 모양이며 영락없이 서방님 것이라 내가 반가운 마음에 집어들려 했지. 아이고, 서방님 것이 공짜 바구니에 있었다고요? 생전에 아기씨를 그리도 아껴주셨는데 저승 시장통에서는 대접이 영 시원찮은가 봅니다. 그래서 냉큼 집어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손을 뻗으려는데 가게 주인이 황급히 내 손을 막으며 소리치지 뭐냐. 부인, 이건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기에 내가 왜 공짜라면서 못 가져가게 하오? 하고 따져 물었더니 주인이 뭐라 했는지 아느냐? 글쎄요. 이미 상했으니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임자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혀를 차며 말하더라. 부인, 이 물건은 상품이 아니라 덤으로 껴주는 끝나불입니다. 산삼 같은 물건을 사면 포장할 때 묶어주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니 이것만 가져가서야 어디다 쓰겠소 하더구나. 생전에 나를 그리 고생시키더니 꿈속 저승길에서도 남의 물건 묶어주는 끝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내 팔자가 참으로 기가 막혀 잠을 깼다. 삼순이가 딸과 사위의 방에 술상을 차려 신방에 넣어주고 이튿날 아침 사위를 만나게 되는데 어젯밤 넣어준 술상이 보잘것없었지만 좀 먹고 잤냐고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넣어준 것, 좀것 좀 하고 잤는가? 여기서 좀 것이란 보잘것없는 것이란 표현이었다. 별로 차려지지 않은 음식이란 뜻이며 좀 하고 잤냐는 표현은 술과 음식을 좀 먹고 라는 뜻이었다. 경상도 지역에서 보통 겸손하게 자기 것을 낮추어하는 말로 쓰이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 온 사위는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종것이란 말은 보잘것없이 생긴 딸, 즉 신부로 알아들었고 좀 하고를 밤새 얼마나 그걸 했냐고 알아들었다. 이에 사위는 머뭇거리다 말하는데 예, 장모님. 새 판을 하고 잤습니다. 즉 밤새 신부와 3번의 사랑을 나눴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삼순이는 사위가 매우 어리석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으로 여기고 언짢았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자네는 오히려 우리 돌금부보다 못하구만. 이것은 돌금부라는 집안의 종보다 어리석다고 한탄한 뜻이었는데 사위는 밤새 3번 했다는 말에 겨우 그것밖에 못해 사내구십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화가 난 사위는 항의하는 듯 말하는데 그 돌금보란 녀석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위는 10여일 동안 몇백리 길을 와서 지친 몸으로 짧은 밤에 내리 3판을 했으면 장한 것이지 그게 어찌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삼수는 어이가 없어 그 후로 사위와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산골의 진수는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인과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한 사내가 하룻밤을 청하는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 데다 아래 위치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은 재울 수가 없어.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다니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이 시간에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지 마시고 딱하게 생각하여 하룻밤만 재워주시지요. 딱한 사정을 호소하니 선비는 차마 거절 못하고 사랑방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로 하고 허락했다.
사내를 사랑방에 들여보내놓고 진수는 아내와 함께 안방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말하는데 여보, 내가 요사이 갑자기 송편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 밤 송편 좀 만들어 나와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당신도 참. 사랑방에 손님이 함께 잘 터인데 어찌 우리 둘만 조용히 먹는단 말이오. 먹고 싶어도 오늘 밤은 참아야 합니다. 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잘 들어보시오. 긴 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어서 그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쳤거든 가만히 그 끈을 잡아 당겨 흔들구려. 그럼 몰래 나와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어떻소?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낙한다. 그런데 이 대화를 소금장수는 모두 듣고 있었는데 자, 이제 잠자리에 드십시다. 진수가 먼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 끈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수가 잠들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수의 쌍방울에 묶인 끈을 풀고 쥐고 있자 얼마 후 끈이 흔들리고 소금장수는 안방으로 다가간다. 임자,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립시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먹으면 되니 어서 불을 꺼요. 거참 만나네. 아이고 맞나? 그렇지요? 누가 찐 건데요? 그렇담 임자는 얼마나 만날꼬. 어머머, 그렇게 날이 밝자 주인장 재워주어서 고맙소. 다음번에 와서 꼭 신세 갚겠소. 소금장수를 보낸 진수는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궁금했는데 아니 임자,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왜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요? 뭐라고요? 배불리 송편을 먹고 우리 서로 꽁냥꽁냥도 했는데 무슨 소리요? 뭐라고? 이 자식한테 당했네. 분하구나. 말숙이는 혼인의 시집 가서 보니 자신의 서방이 어리석어서 손님이 와도 인사하는 법을 몰랐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리숙한 서방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인사하는 법을 모르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배워서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말이오? 말숙이는 처음 편안하시지요? 부터 시작하는 인사법을 차례로 끝까지 불러주었다. 이에 서방은 몇 번을 따라 하더니 워낙 건망증이 심해 딱 외우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말숙은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데 서방의 쌍방울에 끈을 매달아 놓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손님이 오면 내가 밖에서 이 끈을 한번 잡아 당길 테니 그때 편안하시지요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2번 당기면 앉으시지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손님이 앉으면 3번째 잡아 다닐 테니 담배 피우시지요 하십시오. 다음 4번째 잡아 다니면 술 한잔 하시지요 하고 하시고 5번째 잡아 다니면 술상을 차려오거라 하시면 제가 알아서 술상을 차려 나갈 테니 함께 마시고 놀면 됩니다. 아, 그거 참 쉽구려. 그리고 며칠 후 친한 형님이 집을 찾아왔는데 말숙이 끈을 잡아당기자 편안하시지요. 부터 시작하여 술상을 차려오거라. 까지 실수 없이 잘하게 됐다. 말숙은 기특한 남편을 위해 흐뭇해하며 술상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노끈을 소뼈다귀에 묶어놓고 음식을 차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만 기르던 개가 와서
뼈다귀를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 편안하지요. 앉으시지요. 담배 피우시지요. 술 한잔 하시지요. 술상을 차려오거라. 자네 뭐 하는가? 나 놀리는 건가? 편안하시지요. 앉으시지요. 이거 참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나 가겠네. 담배 피우시지요. 술 한잔 하시지요. 술상을 차려오거라.